2022년 6월 22일 오늘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생 속도를 1.5배로 변경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빠졌습니다. 제 영상을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반복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지수대 숫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 처음 듣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각자의 매매 활동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지수대들을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증권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이 분석을 원래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분석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저점의 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점의 끝, 하락의 끝이라는 게 이번에 나오는 이 하락 파동의 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기간의 이 흐름 3316짜리에서부터 내려온 이 하락의 추세를 저점을 만들기에는 아직 어떤 근거로도 하락이라는 바닥이라는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되새김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각자 본인의 포지션의 진입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마디가 깨졌고, 여기 두 번째 이 아래에 있는 마디의 박스권도 깨졌습니다. 이날 깨지면서 새로운 하방이 열린 겁니다. 6월 13일 날 깨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밴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는 밴드는 바로 작년 8월에서 11월까지 있었던 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이 요번 하락의 밴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구간의 바닥을 저는 2266에서 2280, 여기 선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이 선이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이 두 선이 지지권역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곳을 잠깐 깰 때 제 남은 현금 자산을 모두 이곳에다 투입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진입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여기서 보여줬던 하락,
여기서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바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거 하락폭을 가져와 보면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 고점에서 저점 이 정도 하락폭입니다. 가져가 보면 얼추 이곳이 하락폭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266짜리 260에서 2280에서 2260 그 선은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보진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 증권가에서 무슨 퀀트 분석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분석 자체를 이제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면서 손을 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영상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바닥을 2266짜리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 배수가 한 배짜리가 2532짜리입니다. 2532짜리입니다. 2532 이 자리가 코스피 한 배짜리입니다. PBR 한 배짜리입니다. 그거를 지난 6월 13일 날 깨고 내려온 겁니다. 이날 깨고 내려온 겁니다. 바닥 지지권역으로 작용했던 게 PBR 한 배짜리인데 그걸 깨므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지지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PBR 0.9배짜리가 됩니다. 그럼 2532에 0.9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는데 그게 2279짜리입니다. 2279가 여기 겹쳐져 있는 요 선 중에 위의 선입니다. 그게 2279짜리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증시가 0.8배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8배면은 2026짜리입니다. 2026짜리 이 자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코로나 저점에서 계속 올라왔다가 한번 눌림 주고 나갔던 자리, 그 저점 자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요 검은색이 PBR 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윗선이 PBR 한 배짜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PBR 한 배짜리, 1배짜리. 그 다음에 여기 2279짜리가 이렇게 하면 자꾸 선이 나가네. 길게 잡아요. 여기 2279짜리가 0.9배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2026짜리 이 자리가 0.8배짜리입니다. 과거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0.8배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0선까지 간다면 그때 경제 상황은 우리 2008년 당시에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경제 상황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0.8배에 해당하는 2026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가 아마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극한의 상황일 때 그 이하로는 정말 저로서도 상상이 안 가는 수치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아마 수많은 국가들, 수많은 그 신흥국들, 개발도상국들이 모라토리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의 신용 위기가, 신용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거기까지 내려가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 주가 위치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닥, 이번 하락의 바닥 구간을 2260, 2266에서 2279, 그러니까 러프하게 잡아서 2260에서 2280, 요 20포인트 간격의 이 지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번에 바닥 구간이라고 설정하고 저는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오면 제 남아있는 현금 자산을 이때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76,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 저점, 코로나 저점에서 3316을 찍었던 이 고점을 4분할했을 때 50%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절반 50% 되돌림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최저점에서 최근의 최고점의 상승폭의 절반 가격입니다. 그게 2376짜리입니다. 그게 어제 그제까지 해서 이틀간 지지를 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것마저도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장중에 외국인 동향을 보고 있으면 이거 숏 세력이 의도적으로 지금 한국을 타겟팅해서 누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중국의 지수 보면은 이번에 전세계 증시가 하락하기 이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리 하락을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점을 만들고 오히려 반대로 여타 국가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상승을 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중국 주식인데요. 중국 증시인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한국에서 자금을 빼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저점의 모습은 모든 분석과 모든 의지를 상실하는 그냥 무조건 공포스러운 앞뒤 안 가리고 던지는 투매 긴 음봉, 제 생각에는 요즘 같아서는 최소한 4%, 마이너스 4%에서 5%가량의 최소 4% 아니면 5% 이상의 음봉이 나와줘야 그때 가서야 바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2, 3%씩 하락하면 이게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강하게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때 지수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2376이 0.5자리고 0.618자리 있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숫자인데요. 0.618자리가 2154자리입니다. 2154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때입니다. 0.618자리이고
2376, 여기가 0.5배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거 이미 깼고, 제가 생각하는 강한 지지선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ADR 지수라고 있습니다. ADR 지수가 뭐냐면, 여기 설명을 한번 볼까요? ADR 지수란 20일 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하며 증권시장 내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크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ADR이 100%인 경우에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동일할 때 ADR은 100이라는 지수를 갖습니다. 그 100을 기준으로 해서 120이 되면은 상승 종목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20% 하락 종목보다 많다는 뜻이고, 이거는 단기 과열권에 들어갔다는 표시를 의미하는 거고, 75% 이하면은 바닥권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ADR을 보면 코스피는 61.44, 코스닥은 58.25입니다. 이런 수치는 1년 중에도 몇 번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아까 75% 이하면 바닥권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75%에서 한참 내려간 58과 6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트로 한번 보면은요, 올타임으로 한번 보면 요 붉은색 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ADR 지수입니다. 현재 ADR이 61.44, 코스피 61.44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요 저점들을 보면 62.01, 63.48, 52.11, 58.97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초반이거나 60을 살짝 깬 58, 그리고 여기에는 52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자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ADR 지수는 61.44입니다. ADR 지수로 판단해서 봐도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굳이 긍정적인 의미를 찾자면 그렇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과거 저점들을 살펴보면 63.54, 21년 8월입니다. 그 다음에 21년 10월에 52.71을 기록했었고, 2021년 11월에 59를 찍었었고, 그 다음에 62.8, 63.45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58.25입니다. 역시 최저점, 과거에 저점을 찍었던 곳보다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저점이었던 52.71을 58.25니까 멀지 않은 곳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ADR 지표로 봐서도 이쯤 아까 말씀드렸던 2266, 러프하게 보면 2260에서 2280 요 부분이 바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ADR 지표로 봐서도 요 정도면은 거의 하락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에 큰 하락이 있었던
하락폭을 현재 갖다 대면 거의 같습니다. 이 기억 제가 오늘 사실 개별주 리뷰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영상마다 강조드리고 싶은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하락의 바닥은 2260에서 2280 이 선을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66 이 자리가 작년 8월 3개월 동안 저점을 찍어줬던 자리이고, 또 코로나로 저점을 찍기 직전에 위치했던 고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로 의미들이 중첩되는 지수대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테마주들만 움직였던 하루입니다. 테마주 중에서도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하고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곡물사료 관련주들만 움직였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그 테마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테마를 한번 볼까요? 그때도 말씀드리면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텐데,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원숭이 두창은 아직 안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한번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국내 혹은 동아시아 지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확인되는 뉴스, 발견되는 뉴스가 터질 때 한번 또다시 급등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뉴스가 나오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모조리 상승하는, 이렇게 오늘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 테마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하루가 되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대장주이고요. 녹십자 MS, HK이노엔, 파미셀, 캐몬, 차백신연구소, 진맥트릭스, 동구바이오까지. 동구바이오는 거의 약해서 이거는 테마주라고 하긴 좀 약하네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맥트릭스입니다. 뭐 따로 설명드릴 거는 별로 없습니다. 긴 하락이 있었고 지금 하락 구간에서 흘러내리다가 오늘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발견되면서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블루베리 NFT입니다. 이것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게 블루베리 NFT가 예전에 그 유니더스였다가 사명 바꾼 게 블루베리 NFT입니다. 콘돔 만드는 회사요. 이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엮였습니다. 그 콘돔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의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00억 거래 대금이 터졌네요. 그 다음에 녹십자 MS입니다. 오늘 이것만 원숭이 두창 관련주만 추려온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을 추리니까 모두 이쪽 종목만 떠서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녹십자 MS입니다. 이것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원숭이 두창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시세를 줬던 섹터 테마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 테마.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기도 합니다. 오늘 투신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투신은 아마 여기 내일 누보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 물량은 다 털고 나갈 겁니다. 여기가 일단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4,000원 부근에서 한번 털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준입니다. 요즘 또 하나 유행이 있죠. 노터스로 촉발된 그 무상증자 유행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의 무상증자. 원준도 지금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뭐 표면적으로는 뉴스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442억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시장에서는 원준도 무상증자를 공시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지금 쫓아갔다가 큰 낭패 보기 쉽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에 일일이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 변동성을 추려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이해하시고 그 저점 부근에서 이런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추세나 어떤 권역을 지정해 놓고 그 권역의 하단에서 받는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은 이런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봤던 자리는 이 정도 자리인데, 지금 신규 종목을 새로 매수하고 할 여력이 저도 없습니다. 노을입니다. 노을도 무슨 표면적으로는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지만 이건 정치인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제가 이거 어제도 설명드렸던 종목에 떴었는데요. 아마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껏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는데 이것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교적 높은 상승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차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오늘 음봉이 떨어지면, 하락이 떨어지면 21선 부근에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갭으로 뜨면서 날아가길래 한번 받아봤습니다. 갭으로 떴는데 이게 좀 높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바꿔 한번 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모았는데 여기서 모습이 영 힘이 없는 모습이 느껴져서 그냥 다 팔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매매는 거의 본전에서 얼마 안 되는 가격으로 팔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장 막판에 한번 시세를 줬습니다. HK 이노웨인입니다. 원래는 제가 원숭이 두창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렇게 크게 흔들면서 뜬금없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캔들을 저는 예의주시하고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사모은다 해서
이렇게 해서 사 모았었는데요. 종목 교체하면서 어제 털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G2 파워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게 이제 딱 두 가지 종목인데요. 하나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고 하나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인데 G2 파워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요거 하나만 지금 예외적으로 원전 관련주가 있는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풍력이나 태양광들이 큰 시세를 내줬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요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관련주를 5년 내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원전에 대한 이슈는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과거 정부의 정책을 거의 적개시하다시피 하면서 원전에 대한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중장기를 하시거나 하는 분이라면 포트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섹터입니다.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얼마 전까지 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24,500원짜리 요 자리가 의미 있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이 정도 3만원 부근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3만원 약간 깨진다 생각하시고 요 정도 내려오시면은 이 밑에서부터는 분할로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금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네요.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는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 있는데요. 원래는 그 2차 전지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에 배터리셀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자회사가 또 비아디와 관계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한 차례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뉴스를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 발생하면서 시노펙스가 만들고 있는 그 멤브레인 필터죠. 멤브레인을 주목하면서 그 의료용 멤브레인이 원숭이 두창의 그 백신 부작용 치료법으로 혈장 치료법이라고 있는데 그 혈장 치료법이 이 의료용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혈액에 포함된 그 병원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소개되면서 시노펙스가 또 관련주로 엮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막 돌아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게 2차 전지로 가든 아니면 뭐 원숭이 두창으로 가든 상관없이 요 검은색 선 아래 이 부근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일사료입니다. 배합사료 관련주고 역시 전세계 식량난, 기후위기로 인한 뭐 전쟁으로 인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한 식량 곡물 생산량에 대한 감산 뭐 이런 것들 이슈로 오늘 재부각되면서 사료주들이 상승해 줬습니다. 효성 OMB입니다. 효성 OMB도 역시 유기질 비료 업체 비료 관련 업종이고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건 역시 오늘 시장이 안 좋다는 그 장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G2 파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고, 노을도 그렇고, 누보도 꼬리 달려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이것도 오늘 저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 해서 오늘 약간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뭐 따로 길게 설명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2260에서 2280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곳에서 투입해서 단기 반등, 이번 하락의 저점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 한마디의 하락에 대한 반등 구간을 활용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